안녕하세요. 다문화교회 이경림 목사입니다. 오늘은 수요 시리즈 하부르타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엄마의 대리 만족용 욕심인 조기학습입니다. 우리는요. TV 드라마나 주변의 지인들을 보면서 부모가 자녀를 도와준다고 하는 일이 오히려 자녀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또 자녀를 더 힘들게 하며 자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방해하며 아이가 오히려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아이의 동기를 꺾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표하는 경우가 바로 조기학습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조기학습과 조기교육은 좀 다릅니다. 조기교육은 아이를 방임하지 않고 발달 단계에 맞게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는 교육입니다. 반면에 조기학습은 이른 시기에 한글부터 시작해서 영어, 수학 같은 인지적인 학습을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조기교육은 아이의 뇌 발달에 따라 내가 원하는 자극과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지만 조기학습은 뇌의 발달은 물론이고 아이의 필요나 욕구에 관계없이 부모의 욕심에 의해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가 태어나서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는 그러한 아이에게 값비싼 동화책을 사주고 전집을 막 사줘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볼 수가 없어요. 거실 장식장이나 또는 방 한 책장에 가득 채워두는 어떤 장식의 의미를 두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뇌는요. 숫자나 문자에 대한 관심보다 아이와 눈을 한 번 더 마주치는 것이 중요하고 아이에게 스킨십을 느끼도록 더 안아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부모된 우리가 아이가 말을 잘하기를 원한다면 자주 말을 시켜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도요. 한 6개월 정도까지는 뇌세포가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거의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말을 많이 걸어줄수록 이 아이들이 잘 모르는 것 같지만 다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특히 이때는 옹알이를 하잖아요. 옹알이 하면서도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뇌가 그들에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상적인 뇌 발달을 넘어서는 무리한 학습은 오히려 아이들에게 독이 될 수 있어요. 더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또 말을 하게 되고 이러면 병원을 찾게 돼요. 오히려 신경적으로 더 아이들이 날카로워지고 과부하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혹시 복수당하는 부모들 이 책 보셨습니까? 뇌를 기반으로 한 자녀 교육에 대한 책인데요. 이 뇌과학 부분에서 그 자녀 교육의 관계를 보면요. 아이가 받는 스트레스는 내면의 부정적인 정서를 쌓게 돼서 결국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에게 복수하는데 가장 크게 작용한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자, 이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기에다 뇌 발달에 맞지 않게 지나치는 학습이 주된 이유가 됩니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뇌는 무의식 중에 부정적인 정서를 축적하게 되고 또 이러한 현상이 성격으로 나타나서 아이는 짜증을 내요. 부모에게 대들어요. 막 소리 질러요. 심지어 부모에게 욕을 합니다. 더 심지어 놀라운 건 부모를 막 때려요. 이상한 행동을 보입니다. 요즘 오은영 박사님의 프로그램을 보면 연예인 자녀들 중에도 정말 아이들이 엄마를 막 때리고 발로 차고 길에서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자, 이렇게 과도하게 일찍 시도되는 학습은 오히려 외부로부터 무조건 자극이 주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뺏어버립니다. 특히 이 조기학습과 선행학습은 아이들의 뇌 발달을 완전히 무시하게 됩니다.
그 뇌 발달에 따른 결정적인 시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게 된 것이지요. 국가에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세울 때는 단계별로 교과서를 만들 때 그 연령별로 아이들의 뇌 발달과 심리 그 단계에 맞춰서 배워야 하는 날을 과정들을 전부 이렇게 고려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과정, 또 중등 과정, 고등 과정 이런 것들이 다 그 아이들에 맞게 많은 연구한 박사님들이 다 이렇게 개정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엄마들은요, 욕심을 내서 내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인데 벌써 중학교 2, 3학년에 수학 문제를, 영어 과정을, 과학 과정을 다 이렇게 하잖아요. 선행하기를 원해요. 그렇게 배우면 우리 아이들의 뇌가 얼마나 무리가 올까요?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그러다 보면 공부하는 자체가 지쳐버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 수학 경험만 봐도 미국의 수학이요, 우리 한국 수학보다 훨씬 쉽다고 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미국보다 1, 2년은 앞선다고 합니다. 이렇게 1, 2년 앞서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수학을 우리는 2, 3년 선행해서 공부하니까 우리 아이들의 뇌가 과부하 안 걸리는 게 도로 이상하지요. 이렇게 하다 보면 부모는 학원비를 또 많이 지출하게 되고 과외비를 지출하게 되어서 생활비보다 더 이상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통장을 쓰게 되고 금융권을 빌리게 되고 이런 경우도 생기잖아요. 또 아이는 아이대로 숙면 한번 잠을 취하지 못하고 그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또 스트레스가 오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공부가 싫어지니까 중도에 포기도 하고 탈선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까지 공부했는데도 스트레스 없이 천천히 공부하고 돈도 적게 들면서 부모와 아이 모두 행복한 유대인보다 왜 성과가 더 좋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선행학습을 하는 우리 아이들은 학교 공부에 흥미를 잃기 쉽습니다. 이미 다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다 하는데 집중이 될까요? 집중이 안 되지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다른 시간, 예체능 시간에 나 또 영수 시간도 이미 다 하니까 딴짓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잠도 자기도 하고 그렇지요. 근데 문제는 이런 모습을 선생님들도 보고 가만히 있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다른 행동을 하고 학원이나 과외를 통해 선행학습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아이들은 안 되는데 우리 아이는 된다고요? 많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사실 이 예습과 복습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습이 중요할까요? 복습이 중요할까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저는 복습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같은 내용을 공부한다고 할 때 이미 교사와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공부하는 것과 처음 접하는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는 것은 시간과 노력에 대비해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예습 같은 경우는 미리 공부하여 교사의 설명에 대해 아이들의 이해도를 높이려는데 그런 의도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단순한 예습이 아니라 1년에서 3년 앞서는 선행학습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복습보다 효율적이지 못한 예습을 넘어 그 이상의 선행학습을 함으로써 무리하게 우리 아이들이 힘들고 그렇게 매달리게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생들은 학생들 스스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부모에게는 경제적인 그런 부분도 많이 들고 있지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돌이켜서 선행학습에 들어가는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좀 한 3분의 1 정도만이라도 현재 단계적 적정한 적기 교육과 복습 교육에 투자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힘도 덜 들고 어쩌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대인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이 준 선물로 여기고 하나의 인격체로 상대합니다. 우리의 경우는 대부분 아이들에 대한 결정을 부모님이 다 해줘요. 부모님이 내려주고 따르게 하는 데 비해서 유대인은 비록 아이일지라도 말을 할 수 있으면 그런 나이가 되면 아이에게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제시하고 그 아이로 하여금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을 부모가 대신 내렸으면 아이가 성장한 후에도 스스로 결정 내리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또 혹시 아이가 결정을 내린다 해도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어 해요. 저는 이 선택과 결정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우리 아이들이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때 부모님을 찾게 된다면 이후에 나아갈 대학교까지 중고등학교, 대학교 학교 생활이나 그 이후에 심지어 사회생활을 할 때도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결정을 혼자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문제는 결혼을 했어도 부부 상대 배우자와 의논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의 선택을 기다리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이건 가정적인 결혼 생활의 문제까지 간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혹시 행복한 천재를 만드는 행복한 두뇌를 쓴 구로카 호코라는 이 만든 책을 보셨습니까? 행복한 두뇌. 자, 여기는 보면요. 아이가 3살이 될 때까지는 무엇을 할까 보다 무엇을 하지 않을까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이는 아이일 뿐인데 아이를 어른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이를 보면 어떤 애들은 쟤는 애어른 같아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아이는 아이다워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놀면서 배우는 존재라는 것을 부모님께서 우리 부모들은 이 사실을 다 알아야 되는데 자주 잊어버려요. 내 아이를 너무 큰 아이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리한 조기학습은 대부분 아이들에게 필요하거나 또 아이가 원한다기보다는 부모의 기대와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옆집 엄마가 좋다면 무조건 우리도 시켜봐야지 이런 마음을 다 갖고 있어요. 우리 아이가 옆집의 아이는 하는데 안 시키면 뒤떨어지겠지? 이런 걱정부터 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녀를 교육할 때 그것을 시켜야 하는가에 대해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부모의 욕심이거나 또 뒤처진다는 불안감으로 그렇게 한다면 결코 우리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조기학습은 거의 대부분이 엄마의 자기 만족으로 나타납니다. 아이한테 이렇게까지 해주고 너 나중에 엄마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잊으면 안 된다 하고 좋은 엄마로 남으려가는 좋은 엄마 컴플렉스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좋은 엄마 컴플렉스는요, 엄마 자신이 자존감이 높다면 하지 않아요. 엄마의 자아상이 조금 건전하지 못할 때 많이 나타나지요. 그래서 자녀가 잘하는 것이 내 얼굴을 빛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잘하면 내가 엄마는 떳떳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이에요. 어떤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보다는 내 아이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이런 이야기에 엄마들은 관심이 많아요. 뭘 자랑할 거리를 찾아요. 그래서 자신보다 아이를 앞세우는 그런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이라도 뒤처지기라도 하면 불안해져서 아이에게 뭔가를 시켜야 되지 않나 조바심이 생기고, 엄마는 너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까지 하니 너 엄마 절대 잊지 마라 하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부담을 주는 그러한 우리 엄마 아빠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 아이들이 어디를 가는지 압니까? 소아정신과로 갑니다. 더 가슴 아파요.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엄마는 굶어도 너는 뭐든지 다 해주겠다. 이 말이 정말 고마운 것 같지만 결국은 아이의 성장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아 상담이 많은 상태예요. 이제 잘못된 사랑은 멈춰야 합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에 유치원 들어가는 것부터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요, 유치원에서는 글자를 거의 가르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유치원에서는 글씨를 가르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 가르치나요?
이렇게 조기학습과 조기교육을 엄격하게 이스라엘은 구분을 해요. 영유아기 때는 몸과 마음의 균형적 발달이 중요하고 또 감각훈련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에서 눈에 띄는 도구와 현장 중심의 체험활동과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대화와 토론으로 이어져가는 이 하브루타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놀이를 선택하여 놀도록 하면서 동시에 각 과목에 전문 교사가 배치되어서 지도하는 자유놀이 교육을 통해서 전인적인 발달의 원칙에 충실히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유대의 조기교육은 모든 아이들에게 잠재 능력을 키워주는 데 필요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모로 인해서 우리 아이가 잘못된 교육 습관에 길들여서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은 더 이상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내 아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보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